그래서 분계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 보시면은요, 이제 11번 푸실 차례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승용차. 무슨 차요? 승용차. 그래서 공부하실 때 승용차 나올 때가 있어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나오시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어디에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 차량을 구입했을 때, 구입하거나 팔 때 쓰는 게 차량 운반구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래서 자동차 관련돼서 쓰는 계정 과목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반구는 자산이고 유지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거기 11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음,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엔진 오일. 무슨 오일이요? 엔진 오일. 그래서 엔진 오일은 뭘로 처리를 하시면 되냐면은요. 차량 뭐예요? 유지비. 그래서 우리가 엔진 오일이 그 뭐냐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유지비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몇이라고 썼죠? 8이라고 썼죠. 그래서 8이라고 쓰면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에 아무 말 없으면 8로 처리하시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몇으로 처리한다고요? 8로. 그 다음에 얼마 들었죠? 거기 보시면 4만원 들었대요. 얼마 들었대요? 4만원.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그리고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뭘로 드렸죠? 지금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드렸죠.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요? 4만원. 그리고 분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반복 많이 하는 수밖에. 그래서 분계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풀었던 거 가지고 또 풀어보세요. 예, 그 수밖에 없어요. 분계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려면은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 지금보다 좀 더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푸실 건데요. 12번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저기 좀 봐주세요. 어디 보시냐면은 보증금. 그래서 뭐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나오면 여기에서는 요걸로 처리하세요. 임차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있고 무슨 보증금이 있어요? 임대 보증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돈 줬으니까 임차인이에요. 돈 주는 사람은 무슨 인이라고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보증금으로 하시면 되세요? 임차 보증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12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표로 지급하다. 뭘로 지급하셨다고요? 수표. 그래서 수표 나오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예금이라 그랬어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얼마 드렸대요? 5천만 원 드렸대요. 얼마 들었대요? 5천. 그래서 5천이니까 자산에 모여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주는 보증금은 무슨 보증금이에요? 네, 임차 보증금이에요. 무슨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 그래서 우리 월세 사시는 분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인이요? 임차인.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자산의 증가. 근데 왜 자산이냐면은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돌려받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건 부채고,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임차 그러면 월세나 뭐 사시는 분이요? 전세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임대 그러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집주인. 그럼 집주인은 돈을 받아요, 돈을 줘요?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돈 줬어요, 돈 받았어요? 돈 줬죠. 그래서 돈 주는 거는 임차인과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과 관련성이 더 높죠.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시는데 몇 번 보고 푸시면 되냐면은요, 저기 어디 갔냐, 8번 보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 월급 주는 건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급여. 근데 월급 줄 때 못 띄고 준다고요? 세금 띄고 주죠? 세금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13번 풀어보세요. 이거 참고하셔서. 그래서 급여는 비용이고 예수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예수금의 뜻이 남의 돈 받았다가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 보시면 관리부장님의 급여가 얼마예요? 200이에요. 얼마예요? 200.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800번 때 급여 얼마라고요? 2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돈 줄 때 뭐 띄죠? 세금 띄죠. 우리 세금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82,000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에서 드렸죠? 얼마 드렸냐면 191만 8천원. 통장에서 돈 나갔으니까 자산에 모여 감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4번. 14번 푸시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럼 6개월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봐요? 1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 길다 짧다? 짧다. 그러면 짧으면 뭐예요? 단기예요. 뭐라고요? 단기. 14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14번 보시면 잠시만요. 잘못 떴네. 일단 14번 보시면은 국민은행에서 6개월 만기 상환으로 800만 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뭐 했죠? 입금했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8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6개월이면 길다 짧다? 짧다. 무슨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얼마요? 80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무슨 은행에서 빌렸죠? 국민은행에서 빌렸죠.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요거까지 적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15번 잠시만 풀고 계십시오.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무슨 비라고 되어 있죠? 택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요? 택시비. 그래서 택시비는 뭘로 처리를 하시냐면은요, 여비교통비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비, 그 다음에 요거 출장비, 여비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비요? 출장비. 그 다음에 우리 교통수단에 돈 들어가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요 교통수단에는 뭐 버스도 있을 것이고, 택시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도 있을 것이고, 배도 있을 것이고, 요런 것들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비 교통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비잖아요. 그래서 택시비만 여비교통비는 아닙니다. 여비교통비가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여비교통비 얼마세요? 2만원. 그래서 2만원 들어갔으니까 2만원 처리하시면 되고요. 뭐의 증가냐면 비용 증가예요. 그래서 우리 돈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래서 아마 수업 끝날 때쯤 되면 현금 처리는 잘 하실 거예요. 왜냐면 현금은 계속 나오거든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뭐의 감소? 현금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6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앞으로 비슷한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요 파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상품 150이에요, 170이에요? 170이에요. 얼마라고요? 17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을 운반비 20만 원과 함께 줬죠? 그러면 일단 자산의 증가 17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 줬어요. 뭘로 줬어요? 현금. 그래서 현금 얼마 줬죠? 170 줬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원가 처리. 요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속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풀어볼 건데요. 설명 듣고 푸세요. 설명 듣고 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해요. 출장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분 뭐 가셨어요? 출장 가셨대요. 뭐 가셨대요? 출장.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출장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출장 나오면 제가 앞으로 2가지 쓸 겁니다. 몇 가지 쓸 거라고요? 2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많이 쓸 거냐면 우리가 출장 갈 때 출장비 주잖아요. 그래서 출장비는 가지급금 처리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급금 처리한다고요? 가지급금. 출장 갔을 때. 그거 첫 번째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장 가면은 그냥 가요? 가서 돈 쓰고 와요? 돈 쓰고 오죠? 예,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출장 가서 그 출장비는 가지급금이고, 예, 거기에서 쓰는 건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돼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일단 정리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 가지급금은 대표적으로 크게 2군데에서 쓰여요. 몇 군데에서 쓰인다고요? 2군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출장 갔을 때, 이때 가지급금 쓰이고요. 또 하나는 뭘로 쓰이냐면 이걸로 쓰여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요것도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로 쓰이신다고요? 2가지. 근데 왜 그러냐면 가지급금의 뜻을 아셔야 돼요. 이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 이게 가지급금이거든요. 돈은 썼는데 어디에 쓸지 몰라. 그러니까 돈 줬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쓸지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돈 주잖아요. 돈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출장비 주면 그 사람이 얼마 어디에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약에 출장 간다고 해서 10만 원을 줬어. 근데 10만 원 줬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얼마 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 지급은 했는데 어디에 쓸지 모른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사장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나 이따 2시에 나갈 건데 200만 원만 준비해 줘. 얼마만 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준비했다가 사장님 나가실 때 돈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줬죠. 근데 사장님이 어디에 쓸지 나한테 보고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돈만 달라고 해서 그 돈 들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돈은 줬는데 어디에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돈은 줬는데 어디에 쓸지 몰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17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로에다가 제가 40만 원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출장 갈 때 얼마 준 거예요? 40만 원 준 거예요. 얼마요? 40만 원. 근데 이분이 가셔서 얼마 쓴 거예요? 35만 원 쓴 거예요. 얼마치 썼다고요? 35만 원. 한번 분개해 보세요. 그래서 내용은 출장 갈 때 40만 원 줬는데 이분이 출장 가서 얼마 썼다? 35만 원어치 썼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 요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 가셔서 얼마 쓰고 오셨죠? 네, 35만 원 썼어요. 그 쓴 거 뭘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뭘로요? 여비 교통비. 근데 제가 지금 앞에다가 8이라고 썼죠. 왜 8이라고 썼냐면 비용에서 아무 말 없으면 사무실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 사람이 쓴 거라고요? 사무실 사람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사람은 800번대예요. 그 다음에 이분 가셔서 얼마 쓰셨다고요? 돈을? 네, 35만 원어치 쓴 거예요. 얼마치 쓴 거예요? 35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출장 갈 때 가지고 가는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얘는 자산이에요. 왜인지는 설명 한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왜 자산이냐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출장 가려고 돈 줬는데 출장이 취소됐어. 그러면 이 돈 다시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돈 필요하다 그랬고 돈 드렸는데 안 쓰고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돈 다시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받을 거는 뭐라 그래요? 채권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채권. 채권은 자산 처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자산 처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1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광고. 광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광고 선전비. 뭐밖에 없다고요? 광고 선전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광고 하려고 얼마 돈 나갔죠?
10만 원 나갔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광고 선전비 10만 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광고 선전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 지문해 보시면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 드렸어요? 10만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9번 푸시는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판매용 가방. 그래서 무슨 가방이요? 판매용 가방. 그래서 판매용 가방은 상품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9번 보시면은요, 판매용 가방이죠. 그래서 판매용 가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상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 200이 아니에요. 시험 내실 때 꼭 부대 비용은 마지막에 줘요. 거기 보시면 인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부대 비용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안 샀으면은 인수님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00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5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줬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수표요? 자기압 수표. 그래서 자기압 수표가 뭐냐면 현금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 수표 뭐처럼 쓰죠? 현금처럼 쓰죠. 네. 그래서 자기압 수표 받으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잖아요. 뭐 받았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꼭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50만원 처리하셔야 돼요. 52만원 처리하셔야 돼요. 예, 52만원 처리해야 되죠. 52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 150만원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외상 매입금이 맞아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얼마요? 15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누구 줬죠? 거기 보시면 무슨 닷컴? 가방닷컴.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왜냐면 외상 매입금은 외상이잖아요. 그러면 외상에서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 부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0번 풀어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어음 나오면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받으러음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근데 여기는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60만원 자산의 감소. 돈 나갔으면 무슨 어음이에요? 돈 나갔으면 받으러음 지급어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돼요. 돈 받아야 받으러움인데 이거는 돈 받았어요? 돈 줬어요? 돈 줬죠. 그러면 돈 줬으니까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 누구한테 줬죠? 무슨 가방? 담비 가방. 그래서 꼭 거래처. 거래처 쓰는 게 초반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급어음에다 거래처 썼죠? 그러면 받으러음에다가도 뭐 쓰셔야 돼요? 거래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처 쓰는 건 채권하고 채무예요. 근데 왜 쓰냐면 채권이 받을 거잖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쓰셔야 되고 채권은 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왜냐면 모르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냐면 돈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몰라. 돈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줄 것이냐,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쓰셔야 돼요? 거래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